안녕하세요. 국토종합계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국토 문제와 스마트한 국토 이용 관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인구 사회적 환경입니다. 인구 및 인구 분포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는 총 인구는 5,182만 명 정도이고요. 출산율 저하로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970년에 약 4.53명 정도 되는데 2018년에는 0.98명으로 한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 약 14.3%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는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약 15세부터 6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경향으로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1970년 50.1%에서 계속 증가하여 1917년 91.8%로 증가하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91.8%가 대부분 대도시 쪽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인구 이동은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 경향이 강하며 지방은 인구 유출 감소로 인구 정점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중소도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체가 1975년 인구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대도시 쪽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1915년 인구 비중을 보시면 군이 되겠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도 이쪽 될 것 같은데 충청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광주, 전주, 대전, 서울, 경기 그리고 부산, 포항, 대구 이쪽으로만 해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구 정점 대비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김제, 태백, 나주, 상주, 정읍, 문경, 남원,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약 60% 정도가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과 기반시설입니다. 지목과 영도 지역 현황입니다.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8개 지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용도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권 유입으로 공장 용지와 대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답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는 63.5%, 농지 19.4%, 공장 용지 및 공공 용지 등 도시적 용지는 1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림지역은 46.5%, 관리지역은 25.6%,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3%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목을 나누고 용도 지역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국토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효율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현황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은 총 11만 킬로 정도 되고요. 1970년대에 비해서 약 2.7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의 총 연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인구당 도로 연장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고속도로 IC에서 30분 이내 접근 가능 면적이 1970년대에 14.3%에서 2015년에는 70.7%로 확대되었습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70.7%입니다. 철도 연장은 총 5,444km로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만 전철화율은 80.4%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항만시설 중 무역항은 31개, 연안항은 29개를 갖추고 있고요.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 확보율은 100%입니다. 공항시설은 국제공항 8개, 그리고 국내공항 7개, 총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보급 현황입니다. 상하수도 보급률은 99.1%, 하수도 보급률은 93.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1인 1일당 급수량은 341리터이고요. 수도 간 총 연장은 20만 km 정도 됩니다. 전국에 가동 중인 하수 처리 시설은 약 4천여 개 정도 되고요. 총 시설 용량은 2,600 큐빅미터 퍼 1이 되겠습니다. 국토 문제와 스마트한 국토 이용 관리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다양한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질의 교육, 의료, 교통 여건 등 쾌적한 정주 기반 구축 미흡으로 인하여 생활 만족도는 저조한 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주 기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멈추는, 정착하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국민의식조사와 2019년 전문가의식조사를 했더니 아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격차가 없더라, 부조화가 있더라, 단절이 돼 있더라 라고 합니다. 격차는 지역 간의 격차, 주거 불균형, 그리고 양극화 심화, 부조화는 난개발과 가개발, 환경 훼손 오염, 지역 간 갈등, 단절은 남북 분단과 대륙 단절, 인프라 접근성 미흡, 생태 네트워크 단절 등을 국토 현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난개발과 환경 훼손, 미세먼지 등 환경 유해 요소 증대로 국민 건강, 생명, 안전에 대한 이기의식 심화와 사회적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재난, 재해위험 및 미세먼지 등 새로운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토 조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하게 국토를 관리, 보존해야 하고 에너지와 자원 부족에 따른 에너지 저감 및 압축 개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 향상, 근무 시간의 단축, 삶의 질 중시 등 가치관 변화에 부응하는 국토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 정주 환경의 질적 격차 해소로 국토 어디서나 살기 좋은 포용적인 국토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국민의 삶의 질과 국토 품격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국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잠재력의 둔화와 양극화, 그리고 노후화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와 함께 국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 저하 등으로 저성장 경제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산업화, 도시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산업단지 등 국가 기반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혁신 성장 지체와 국민 안정을 위협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단지 중 약 40%가 노후 산업단지로서 미래 국가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적용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성장 경제 기조가 오래되고 그리고 재정을 투자할 여건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프라를 재활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방향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 등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공정에 대한 요구 증대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32.6%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상위 10%가 전체 사유지의 77%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 상위 1%가 31.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의 소유와는 편중이 고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는 공공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국가 채무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국토 이용 관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과학기술 발달로 국토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태계 혁신 가속화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하는 동시에 공공 사회 분야 혁신 확산으로 지속적인 혁신 창출과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해야 될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국토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지능형 국토 관리를 실현해야겠습니다. 인구 감소, 저성장, 기후변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 국토 공간의 지능화를 촉진해야 될 것입니다. 보시면 자율, 협력, 자립 기반의 분권형 스마트 국토 실현입니다. 이건 제5차 국토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국토, 협력국토, 자율국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